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새로운 월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지금 검찰에, 오늘 이제 선고 날입니다. 선고.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데, 검찰은 일단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한 상태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일단 오늘 그 선고가 있다. 요 소식 좀 전달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흥미로운 소식이어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삼성전자,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가 2배 상승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최근에 포럼이 열렸는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입니다.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렇게 분석을 제시를 했어요. 뭐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렇게만 하면 13만 원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배 가까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 92조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예, 우선주를 100% 매입하고 100%, 자, 이 중 20조 원어치를 즉시 소각을 해서, 예,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한 다음에 나머지 30조 원어치는 미국 뉴욕 증시의 ADR,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향후에 앞으로 뭐 순이익의 한 30에서 50%를 주주 환원에 쓸 것을 또 약속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만 약속해도 순이익의 한 50% 주주 환원 하겠다, 이 정도만 약속해도 주가는 상당히 뛸 것 같아요. 이 정도 약속하고 대만의 TSMC처럼 이사회를 글로벌 인사로 채운다면 현재 PBR 1.4배는 2.2배로 뛰어서 주가는 뭐 한 13만 원도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 주가가 최고 12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네, 저는 뭐 오늘 요런 소식, 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요런 이야기들이, 저는 요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는 게 좋아요. 예, 이런 포럼에서 이런 뭐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이게 뭐냐, 상장사들이 뭐 손익계산서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뭐 재무상태표를 방치를 한다, 현금과 투자자산 이런 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주들이나 그리고 또 기업 경영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크든 작든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소식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 책무 기회 달라, 이재용 회장, 예, 오늘 5일 부당합병 1심 선고, 사법 리스크 벗을까, 예, 1심이긴 한데 1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2심 그러니까 한국 검찰에서 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1심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뒤집혀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 혐의,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일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자, 삼성은 이 재판 결과에 희망을 걸면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 이 회장을 둘러싼 잇따른 소송이 지금 몇 년째냐면 9년째, 예, 계속이 되면서 어쨌든 검찰의 잇따른 수사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아무리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말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해서 9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 좀 심하다. 물론 공과 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가에 미치는 공도 저는 충분히 참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삼성전자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여는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이걸로 이제 2020년 9월 달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 후에 무려 5년이 지난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기소해라. 예, 이거 불기소해라. 이거 뭐 상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이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6월 달에 불기소해라 하고 공고를 했는데, 예,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 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죠.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분위기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좀 세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고, 검찰의 기소 강행에 대해서는 다소 과하다, 이렇게 이런 지적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삼성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죠. 근데 이게 저는 뭐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결정, 집행유예죠,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형법상 집행유예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있을 일이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당합병 회계부정권으로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을 했어요. 법원에. 여러분,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이 뭐 장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95번 법원에 출석하면 그게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게 정상적인 그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뭐 재계 안팎으로 급부상한 뭐 HBM 문제, 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지금 경쟁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문제, 이거 다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거의 354일, 거의 한 1년 정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에 가석방 될 때까지 211일을 더하면 한 구속기간이 거의 한 2년, 565일입니다. 그래서 2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구속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용 회장에게 경영 족쇄가 채워진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계제로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먹거리 발굴보다는 이런 오너의 어떤 사법 리스크 요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M&A 건도 꾸준히 지금 이어지긴 했지만 지금 대형 M&A 같은 경우에 그 하만 17년도에 이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많이 걸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오늘 뭐 그 좀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서 조금 이제 경영 일선에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어떤 유튜버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한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그 정도 뭐 감옥에서 2년 가까이 있었고 뭐 물론 뭐 다른 건이긴 하지만 그 정도 했으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